투자자라면 누구나 꿈꾸는 바로 그분들. 슈퍼김, 불사조님과 냉철님. 과연 얼마나 생애를 거두셨고 31살부터는 배당하고 월세 받는 걸로 먹고 사는데 지장은 없겠더라고요. 31살 때부터요? 예, 예. 코로나 때 4천만 원 계좌를 30배 정도 한 10억 좀 넘게 만들었습니다. 저도 그때 했었는데 저 30배 안 되던데? 요즘에 가장 사람들이 뜨거운 거는 주로 이제 자동차. 가 구조적으로 이익이 되게 편안하게 돼요. 네, 바이오주 좋아합니다. 특히 또 대형주 중에서는 뭐 누구든지 아는 뭐 이런 섹터는 아직 별로 또 오르지도 않았거든요. 냉철님은 스타일상 바이오주는 안 보실 것 같은데요. 안 봅니다. 아, 예, 예. 안 봐요. 네. 그리고 이미 거의 검증이 됐어요. 성공하는 투자 비법을 콕 찍어 전해드리는 슈카이더 마스터. 오늘은 투자자라면 누구나 꿈꾸는 바로 그분들. 슈퍼김. 그 꿈을 이룬 분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 한번 가져보겠습니다. 불사조님과 냉철님 두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게 무슨 일이에요 이게? 야, 인생 한 번 살 때 두 번 살아? 3,100만 원으로 시작한 계좌거든요. 오늘 10배가 넘었습니다. 저 불사조는 한 달을 하는 사람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뭐 사실은 불사조라는 어떤 예명? 네. 봤을 때 왜 만들어진지는 알 것 같긴 하거든요. 네. 죽지 않는 새가 아. 불사조거든요. 환생, 축복, 뭐 부활 이런 뜻이 있거든요. 예. 불사조 뜻을 찾아보면. 아. 그리고 또 빨가니까 또 양봉 이런 양봉, 느낌으로. 장대양봉. 네, 그래서 불사조 의미에 만들었습니다. 닮으셨어요. 불사조 느낌 나요. 이렇게 외모도 어깨도 넓으시고. 아, 피닉스.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냉철님은 네. 그렇게 냉철하실 것 같진 않은데 아, 냉철로 저요. 주셨어요. 저 냉철하다는 얘기 엄청 많이 들어요. 아, 진짜요? 네. 사람 좋으시고 이렇게 네. 웃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아우 아니에요. 저 네. 친구도 없고 그래요. 냉철해서. 냉철했어요? 네. 그건 냉 정한 거 아닌가요? 아니 저 냉철이라는 뜻은 투자를 잘하시는 분들 보면은 논리적이에요. 합리적이고 논리적. 그 투자라는 게 사실은 논리 게임이고 그게 다예요. 합리적이고. 가끔은 감성적인 모습을 시장에 보이지 않습니까? 어, 비성적인 그걸 모습. 이용하죠. 사람들이 아. 감성적인 부분을 카운터 치면서 그게 또 수익이 되는 거죠.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 생각해서 냉철을 적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냉철은 판단. 네, 냉철한 판단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반 투자 입장에서 이제 어쩔 수 없이 물어볼 수밖에 없는 게 과연 얼마나 생애를 거두셨고 올해는 했어요. 투자를 주식 투자를 아 20년 조금 넘은 것 같아요. 그리고 투자를 20년 하셨다는 네, 좀 넘게 한 것 같아요. 제가 실례지만 9억번인데 네 99년도부터 대학교 들어가면서부터 투자를 대학생부터 했어요. 투자를 하셨어요? 네, 사실 저는 노동으로 하고 뭐 그런 회사를 다니고 이런 것들은 거의 없어요. 그래서 네. 지금 가진 재산의 거의 대부분이 이제 투자로 번 건데 31살부터는 배당하고 월세 받는 걸로 먹고 사는데 지장은 없겠더라고요. 31살 때부터요? 예, 그때부터. 저는 사실 본격적으로 한 24살, 5살 이때 시작을 했었는데 뭔지도 잘 모르고 그때 이제 시작을 했었고 이번 코로나 사태 때 사실 4천만 원 계좌를 트자마자 네. 4,300만 원이 3천만 원이 됐습니다. 며칠 만에. 그랬다가 지금 현재는 한 30배 정도, 한 10억 좀 넘게 만들었습니다. 30배요? 네네. 저도 그때 했었는데 저 30배 안 되던데? 실례지만 역시 굉장히 네. 젊어 보이시거든요? 지금 올해 40입니다. 40살이요? 네네네. 다 비슷하네요, 여기 지금. 네. 다 연배가 비슷하네요. 아, 예. 제가 제일 형이라는 게 믿기지 않는데요. 이게 실화인가 싶은데 몇 살 차이 안 나시죠? 예, 세 명 중에 가장 없는 제가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아니 저도 굉장히 코로나 네. 때 마음 먹고 열심히 했는데 왜 형들밖에 안 나던데 그게 뭐 어떻게 가능하셨던 걸까요? 물론 좀 레버리지 같은 경우도 좀 활용을 하고 코로나 때. 네, 코로나 때 레버리지도 활용을 하고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평생 주식을 모은다, 장기 투자한다 그러면 조금 올라간다 할지라도 특별히 이제 뭐 내가 사다리를 통해서 크게 되고 이러는 건 아니거든요. 만약에 내가 자산이 많지 않다면 끊임없이 회전율을 높여서 그래도 조금 노력을 하는 게 분명히 그런 거래량이라든지 이슈 수급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시장에서 좀 주도적으로 움직이는 또 약간 거래량이 있는 종목들을 관심을 가지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주식시장에 이제 막 들어오는 젊은 네. 분들 아무래도 시드 네. 머니가 좀 작다 보니까 네네. 좀 이때는 좀 공격적으로 네, 네, 주도주에 네. 가는 쪽으로 가는 네, 게 네. 나의 성공 확률을 높일 수 있다는 네, 말씀이신 네, 네. 거죠?
제가 듣기에 우리 불사조님과 냉철님의 성향이 되게 다르다고 들었거든요. 좀 배우고 싶습니다. 제가. 아유. 저도 한번 아니 같은 슈퍼게임이신데 이런 식으로 좀 어떤 주도주 위주의 많은 거래를 통해서 수익률을 높이는 전략이 아니십니까? 아니에요. 저 큰 수익을 좀 냈어야 되는데 꾸준하게 수익을 냈고요. 꾸준하게 수익 내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나요? 그 보통 가치주라는 건 결국 가장 큰 건 수익 가치죠. 그래서 저는 제가 보는 거는 돈을 많이 버는 거. 영업이익이 많이 나오는 회사 위주로 예. 찾으신다는 예, 거죠? 많이, 예. 그래서 회사가 구조적으로 좀 튼튼해서 어떤 어려움이 와도 잘 버틸 수 있는 회사고 아, 트렌드도 맞으면 좋고요. 그리고 돈을 많이 벌면 좋고. 근데 멀티플이 낮다 그러는데 돈을 많이 벌면 좋고. 생각나는 아까 2011년도 주력 종목이 로만손이었어요. 지금 이름 바꿨죠. 예. 제이스나로 바꿨죠. 네. 되게 작은 회사였는데 원재 저렴했었어요. 원재 그 소외돼 있던 종목인데 MCM의 그 상품 개발 상무님 조보영 상무님 모시고 와가지고 상품 다 완전히 리뉴얼을 하고 그런 것들이 매출에 반영되고 매출 올라오는 거를 확인하고 추가로 좀 더 투자를 했거든요. 그냥 저는 그냥 그런 식으로만 꾸준히 해서 주로 투자하시는 종목이 지금 말씀하시는 네. 거 들으면은 좀 중소형주 위주로 투자하시나요? 많습니다. 예. 중소형주가 사실은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들이 훨씬 더 많죠. 그럼 주로 중소형주 중에서 네, 예. 영업이익이 탄탄하게 나면서도 멀티플이 좀 낮은 그런 종목을 제가 괜찮다고 생각하는 구간에서 들어가서 꾸준히 삽니다. 그냥 꾸준히 사요. EPS를 유지하고 이 그로스가 나오면 반드시 올랐어요. 아직까지 안 오른 케이스는 없어요. 네. 그런 논리 구조에 맞춰서 성장률을 유지하면은 가격은 따라온다. 그 NC소프트를 투자한 적이 있어요. 12년도에 투자했어요. 20만 원 좀 안 됐어요. 18만 원일 때. 네. 근데 그게 10만 원까지 떨어졌어요. 들고 계셨나요? 반토막 들고 있었어요. EPS는 올라가는데 그때가 이제 길드워2 게임 잘하시니까 아시겠네. 제가 게임을 너무 잘해서 NC를 못 샀어요. 왜요? NC 게임을 하니까 하다가 욕밖에 안 하는 거예요. 네. 이거 왜 업데이트 안 해줘? 그러니까 사지를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도 저거는 많이 하실 거 아니에요. 그 보면 리니지 하는 사람들 돈 쓰는 건 보이실 거 아니에요. 보이죠? 돈 쓰는 거 보면. 그 돈이 걸로 간다고 생각을 못 했어요. 그때 당시에 떨어졌을 때 가격이 삼성동 사고 있었어요. 네. 딱 그거만큼까지 떨어지더라고요. 10만 원. 저희는 삼성동에 항의하러 갈 생각을 했지 네. 제 평생에 가장 크게 놓친 종목 중에 하나일 거거든요. 그 회사 게임을 그렇게 열심히 하면서 네. 자꾸 불만만 생기는 걸 너무 잘 보니까 이거 이렇게 업데이트 해줘야 되고 이거 이렇게 업데이트 해야 되는데 하나도 안 해주네 이렇게 하고 불만만 생겨서 그걸 샀어요. 예, 아닙니다. 얘기하다 보니까 자꾸 안 좋은 경우만 자꾸 떠오르네요. 예, 불사조님은 이 방송에서 네. 투자는 도박이다. 네. 굳이 이걸 피하지 마라.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냉철님께서 이렇게 얘기했던 거 중에 계속 사는 거. 그래서 이제 결국은 올라와서 실패 안 하시는 거 저것도 정말 대단하신 거거든요. 근데 저는 또 성격이 조금 급해가지고 시장이 알아줄 때 내가 같이 투자를 해야 되는데 내가 먼저 좀 들어가서 고생을 하고 또 막상 그 종목이 대박이 나도 없는 거예요. 나중에 네, 고생한 것 때문에. 네. 그래서 비일비재하죠. 조금 좀 빠르게 수익을 내고 또 입상을 하시고 이런 분들 분명히 계시거든요. 이게 투자 대회 같은 네. 데서 그런 분들 영상이나 가끔 그런 것들 보면서 공부를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시드머니를 분류해야 할 때는 조금 공격적으로. 네. 만약에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는 가치 투자만 하게 된다면 한 번 흑수저는 평생 흑수저입니다. 제가 도박이라고 말씀드리는 거는 주식은 위험한 거다. 위험한 게 맞거든요. 지금 작년에 2019년 때 주식을 시작하시는 분들은 주식 무서운 걸 모르세요. 좀 경각심을 가지고 투자를 하자는 관점에서 합법적인 도박이다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합법적인 도박이다. 네. 냉철님 스타일은 네. 아니시죠? 합법적인 도박이다. 뭐라고 말씀드려야 되나요? 그냥 제 생각을 말씀드릴게요. 제가 네. 당연히 투자는 투자고 도박은 도박이겠죠. 그게 같으면은 단어가 이렇게 안 나올 텐데 주식 투자에 대한 거가 도박인 거냐에 대한 거를 이거 보면은 리스크 테이킹에 대한 문제인 것 같아요. 투자는 리스크가 없는 게 저는 투자라고 생각을 하고 리스크가 없는 게 투자고 없나요? 예, 오. 투기 같은 경우는 리스크를 어느 정도 내가 부담을 하지만 그래도 이익을 크게 얻는 거고 도박 같은 경우는 기초 자산과 안전 마진이라는 게 아예 없을 때 이제 도박이라는 개념이 들어가는 거고 네. 명확히 이게 구분이 다 돼 있어요. 자, 예를 들면은 배당이 10%예요. 그리고 EPS는 지금의 이제 이익은 이상은 유지를 앞으로 할 거로 예상을 한단 말이에요. 이거 리스크가 있나요, 없나요?
장기적으로 들고 갔을 때 장기적으로 리스크 갔을 때 리스크가 굉장히 작다고 할 수 있죠. 굉장히 작죠. 근데 개별 기업의 리스크는 있죠. 공장에 불이 난다든지 잘 안 이제 팔린다든지 갑자기. 경쟁사가 나온다든지 거의 우리나라에서 독점이었는데 그러면 이런 회사를 10개를 산다면 회사가 망할 가능성이 뭐 1%, 10%로 엄청나게 잡아가지고 말도 안 되지만 10%로 가면 10개가 다 터질 가능성은 0.1 곱하기 10승이죠. 10이잖아요. 10승이잖아요. 네. 그럼 0이 몇 개예요? 0에 거의 수렴하거든요. 투자라는 거는 제가 생각할 때 리스크를 부담하지 않고 이미 이기고 시작하는 싸움을 그렇죠. 만들어라. 안전마진에 대한 개념이 그거거든요. 네. 예. 아까 불사조님은 약간 내가 사이즈가 약간 작을 때 네, 처음에 네. 조금 공격적으로 주도주 위주로 가서 예, 예. 조금 수익률을 높이는 쪽으로 가야 된다고 말씀해 주셨거든요. 네. 공격적이냐 뭐 방어적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리스크를 얼마나 그러니까 위험성을 안냐 안 낳냐예요. 자, 1,000만 원을 열심히 일해가지고 1년 동안 모아가지고 일을 했어요. 잘된 케이스는 아름답죠. 해가지고 그거 갖다가 2배 돼서 2,000만 원 된 다음에 그 다음에 또 한 번 더 하면 4,000만 원. 그 다음에 8,000. 그 다음에 16, 32, 64, 128. 그렇게 올라가면 금방이에요. 한 7번만 1억에 7번 맞으면 128억이에요. 저도 이제 여의도에 있으면서 몇백억까지 번 친구들 많이 봤어요. 네. 몇백억 됐다가 빵 되는 거 많이 봤어요. 빵이 됐나요? 예. 한 번 곱하기 0 한 번 하면 100억 곱하기 0 하면 1조도 곱하기 0하면 0인 거죠. 영입니다. 예, 예. 예.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시각으로 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불사조님이 얘기하시는 거하고 네. 맹철님 얘기 투자 철학이 네. 같으면서도 약간 다른 것 같거든요. 저는 이제 조금 궁금한 점이 뭐가 있냐면 이 종목이 좀 섹터가 오르니까 그 안에서 저평가 종목을 좀 찾으시는 스타일이신지 그게 조금 그런 궁금하고 것도 하죠. 예. 우선 뭐 주도 섹터에서 네. 저평가된 종목이 있으면 저도 네. 삽니다. 그거 뭐 굉장히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싸면. 네. 그러니까 안 사는 이유는 사실 네. 사람들 가격 얘기를 안 하거든요. 전기차냐 아니냐, 사람들이 전기차가 좋냐 안 좋냐를 얘기를 하는데 다 좋은지는 우리 아들도 다 알걸요. 근데 가격을 안 봐요. 왜 가격을 안 보냐면 가격을 보는 건 어렵거든요. 그 사업 보고서라든지 뭐 감사 보고서 보면은 이게 한 번에 이렇게 쭉 읽히는데 그것도 오래 걸리거든요. 그거를 못 보고 사실 그 아이디어만 얘기하다가 끝나는 경우가 있는데 그 아이디어의 가장 큰 중이 가격인데 가격이 그런 거 있으면 당연히 하는 거고 그럼 혹시 맹철님이 뭐 불사조님한테 물어보고 싶은 거라든지 물어보고 싶은 거요. 네, 아까 아니면은 개인적으로 물어봐 결혼했는지 뭐 그런 사담은 밖에서 하시고요. 다 물어. 근데 아까 혹했던 게 4천만 원 10억 만들었다는 거 얘기 듣고 가지고 혹해가지고 네. 어떻게 그렇게 배팅을 어떻게 이렇게 세게 할 수 있느냐. 근데 제가 항상 그렇게 하는 건 아니고 그 대형주가 올라가는 그 사이클이 종목별 순환매가 나오니까 좀 그 사이클을 좀 빠르게 좀 공부를 해서 나도 거기에 좀 편승을 해보자는 그런 전략으로 또 레버리지를 또 썼기 때문에 이런 수익이 나온 것 같고 굉장히 주식은 노력이고 포트폴리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앞으로도 좀 그런 노력들을 해서 좀 저도 고액자산가가 한번 돼보는 게 목표입니다. 올해 주식 전망을 또 안 여쭤볼 수 없어요. 올해는 또 작년과 다르지 않습니까? 작년에는 그래도 누구나 다 올라가지 않겠냐 이렇게 쉽게 얘기했는데 근데 저는 올해 시장에 대해서 좋을 수도 있겠지만 일단 지금은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멀리 가기 위해서 조금 지금 이 시장에서는 현금화도 좀 해놓고 많이 오른 좀 과열 구간이라든지 고평가인 종목들 같은 경우는 조금 차익 실현해서 현금 한 50% 정도 보유하면서 추후 한두 달 정도 좀 여유 있게 투자해보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현금 비중 50%면 네. 쇼 포지션 아닌가요? 지금 최근에 변동성이 좀 많이 커졌어요. 좀 수익도 좀 챙겨놓고 50% 현금을 좀 보유하고 있다면 조금 더 내가 원하는 타이밍에 좀 한두 달 지난 이후에 원하는 타이밍에 좀 많은 주식을 좀 더 담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지수 예측을 하세요? 그러면 투자에 지수 예측을 하셔서 투자에 반영을 하세요? 네, 어느 정도 지수에 대한 조정이 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올해 돈을 좀 벌 것 같긴 해요. 근데 장은 잘 모르겠어요. 나는 벌 것 같은데 장은 모르겠다. 그게 사람들이 장으로 번다고 생각하고 지수로 돈을 번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건 지수 ETF를 투자를 하면은 그렇게 되겠죠. 되는데 네. 근데 지수는
뭐 좋을 거라고는 생각합니다. 근데 뭐 엄청난 막 상승 이렇게 보지는 않고 그럼 지수보다는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는 네. 조금 섹터 쪽에 네. 뭔가 자신감이 있는. 개별 종목들이 올해 좀 연말까지 본 것 중에서 크게 좀 이미 좀 나온 것들도 있고 네. 좀 나올 것들이 좀 보이죠. 혹시 전화번호 이따 알려주시죠. 아 일단 뭐 일단 그럼 이쯤에서 이제 네. 우리 시청자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질문을 안 드릴 수가 없거든요. 네. 혹시 지금 가지고 계신 보유 종목 중에 네. 좀 내가 생각하는 가장 유명하다. 저 얘기하고 싶은데 예. 얘기하고 싶은데 부작용이 있긴 하더라고요. 아 많죠. 네. 저는 가끔 종목 얘기를 해달래서 이 종목은 한 2, 3년 뒤에 좋을 것 같아. 그러면은 그 다음 날 전화 오더라고요. 오늘 점심에 빠졌다고. 네. 그래서 한 2, 3년을 보고 들어가는데 왜 오늘 점심에 전화를 하냐. 그래서 그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은 말씀해 주신 좋은 종목이라 그래도 시기가 문제잖아요. 워낙 길게 봐야 될 필요도 있기 때문에. 좀 애매해요. 요즘이. 네. 요즘이 좀 애매한데 저는 아직도 음식료주도 굉장히 저렴하다고 생각하고 건설 섹터가 굉장히 저렴하다고 생각해요. 제가 건설 섹터가 지금 5년째 물려 있거든요. 그게 제가 2019년도에 방송 시작하고 보시면요. 반도체 얘기하고 뭐 엔터 관련된 얘기 막 이런 거가 주 이야기였어요. 네. 그때는 사람들이 이제 관심이 없죠. 사람들이 관심이 없기 때문에 멀티플이 돈을 벌어도 저평가가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관심이 많은데 어떻게 곱 저평가가 될 수가 있어요. 아직까지는 돈이 몰리기 전인데 돈이 좀 몰릴 수 있는 상황은 조금 돼 있어요. 시멘트 회사, 건자재 대장님 네. 시멘트 회사 있고요. 하방 후단으로 가면 페인트 회사들이 있을 거고 알루미늄 폼 같은 회사도 국내에 제대로 하는 회사 한 3개밖에 없거든요. 상장사 있는 회사 2개 있고요. 그런 거 이제 박스로 들고 가는 거예요. 박스로 들고 가면서 산업하고 개별 기업 체킹하는 거죠. 음식료 섹터 대장주들하고 그런 거 보면 괜찮아요. 근데 제일제당이 먼저 날랐어요, 지금. 그래서 제일제당 지금은 사실 구간이 그렇게 좋은 구간은 아니고 제일제당 말고 다른 것들이 아직 소외 중이에요. 그런 것들이 올라갈 겁니다. 예. 저는 투자하는 데 있어서 안전한 주식이라고 한다면 사실 자동차 산업. 그러니까 뭐 현대차, 기아차 거의 우리나라에선 독점이고 그거에 파생되는 그런 부품주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죠. 그런데 또 뭐 현대위아라든지 성우하이텍 이런 종목들이 1월달에 급등을 해줬거든요. 네. 작년에 그렇게 빛을 보지 못했던 종목이 올 1월달에 자동차 부품주가 순환매가 계속 나오는 걸 보니까 그 안에서 한번 옥석을 가려보는 게 좋을 것 같고. 좋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자동차주가 있어요. 자동차주도 굉장히 크게 있는데 좀 일찍 와서 물어봤으면 저는 아마 종목 얘기했을 때 현대모비스 얘기했을 것 같아요. 현대모비스가 구조적으로 이익을 편안하게 돼요. 구조적으로 이익을 내요. 사람들이 차를 타고 다니면은 이익이 날 수밖에 없어요. 이제 쉽게 얘기하면 이제 부품 같은 거를 파는 거예요. 근데 조그마한 중소형 업체에서 이렇게 부품을 만들어 갖고 오면 거기다 이제 모비스 스티커를 딱 붙여서 딱 팔면 그게 이제 거기서 이제 모비스의 이익이 되는 그런 기가 막힌 비즈니스를 가지고 있는 회사가 PER이 6배? 뭐 이렇게까지 떨어졌어요. 이제 올해부터 이익이 크게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됐으니까 거기다 수소 딱 들이대면 또 멀티플 한 5배 또 추가 올라가고 전기 뭐 이런 거 딱 자율주행 이런 거 딱 되면 멀티플 딱딱딱 올라가잖아요. 일단 올라가고 생각하더라고요. 네, 지금도 뭐 자동차 쪽은 여전히 갈 저는 것 같다. 모비스. 이 불사조님 아까 네.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이 바이오주 쪽도 네.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보시는 것 같아요. 네, 바이오주 좋아합니다. 네. 작년은 사실은 네. 바이오의 네. 해이기도 했는데 올해는 이제 코로나가 어느 정도 뭐 백신도 나오는 것 같고 바이오는 꿈을 안고 가는 섹터라고 보여지는데 옥석 가리기는 좀 필요하지만 작년처럼 우후죽순 올라가긴 좀 어렵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 특히 또 대형주 중에서는 뭐 누구든지 아는 뭐 메디포스트, 차바이오텍 이런 섹터는 아직 별로 또 오르지도 않았거든요. 그래서 네. 바이오가 많이 떨어지면은 코스닥은 하락할 수밖에 없거든요. 시가총액 네. 너무 많이 차지하기 때문에 지수 연동해서도 꼭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바이오 주식도 항상 옥석 가리기 해서 봐야 된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냉철님은 제가 오늘 쭉 뵈니까 스타일상 바이오주는 안 보실 것 같은데요. 안 봅니다. 예. 안 사요. 네. 그리고 이미 거의 검증이 됐어요. 이제 저도 이제 초기에는 진짜 그런 거 저 탐방 많이 갔거든요. 네. 탐방 많이 갔는데 이 정도로 정말 제품화로 돼서 그 이익을 공유할 수 있는 그 확률이 이 정도 나오면은 안 보는 게 남는 거고 이벤트성을 저는 별로 안 좋아하는데 최근에 보면 차트가 이런 차트 안 좋아해요. 이런 차트를 좋아합니다. 회사가 정말 성장하는 차트 그런 차트 되게 좋아해요.
맹철님은 유튜브도 보고 하니까 네. 주식 말고 부동산 투자 쪽도 제 거 보세요, 진짜? 여기 안 보- 오기 전에 봤죠. 그래서 예. 부동산에 네. 좀 전망 어떻게 보시는지. 부동산에 대한 전망이요? 사실 그 PIR로 많이 평가를 하는데 네. 저렴한 구간은 넘어섰다고 생각을 해요. 그 부동산 측면에서. 하세요? 했었죠. 하셨어요? 뭐 하셨어요? 그냥 자가 있던 정도. 있으셨는데 그러면 했었으면 지금은 안 하시는 거예요? 제가 팔았기 때문에 올라갔나 싶어요. 언제 파셨어요? 부동산 시장이 그 폭등한 게 바로 직전에 네. 끝에서 제가 어. 그 팔았었죠. 왜요? 뭐 하실 일이 있으셨어요? 그러게요. 제 눈에 조금 보이는 것. 그동안 이제 부동산 상승에 영향을 못 받았는데 지금이라도 하나 하겠다고 하면 저는 아이디어를 이거 작년 아이디어였는데 경기도권에서 너무 멀지 않은 지역에 재건축이 가능한 거는 시행 마진까지 받을 수 있어요. 시행 마진까지 아직은 보통 사람들 눈에는 안 보이죠. 너무 허름해요. 아파트가 거지 같아. 아무도 안 사. 아니 요새는 이제 좀 붙었어요. 네. 요새는 이제 좀 올랐어요. 올랐는데 그래도 아직은 더 추가 상승할 여력들이 있어요. 이게 시장이 상승하는 게 아니고 개별 아파트의 개발 이익을 내가 취할 수 있는 것들이 아직은 좀 남아 있습니다. 예. 경기도권에서 경기도권하고 부산하고. 부산. 근데 저는 예. 부동산은 그런 핵심 지역 외에는 잘 안 봐요. 왜냐면 이상한 데 사면 진짜 도시 소멸하고 그래요. 네. 예. 그 불사조님 아까 네. 주식시장에 뭐 좀 네. 여유롭게 대응하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네. 이 부동산 시장은 혹시 어떻게 보시나요? 그 슈카님께서 아까 부동산 팔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제가 만약에 말씀을 드린다고 한다면 다음 사이클을 한번 기다려 무슨 보는 게 말씀하시나요? 아니, 다음 사이클 있잖아요. 네. 우리가 가격을 봤을 때는 조금 지금 쉬어갈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절 보면서 굉장히 많이 웃으셨어 부동산 얘기하면. 저는 아니 제가 인상이 너무 좋으시죠. 제가 예. 늘 슈카님이면 저는 사요. 수익 난다는 걸 거의 확신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살 생각은 없어요. 그게 사람마다 그 상황마다 다르거든요. 네. 근데 맹철님은 뭐 당신이면 안 사겠지만 저는 사야 될 때다. 네. 아, 예. 아니 무주택이시니까 아, 예, 예. 과표랑 가율이 달라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아, 그쵸. 네, 저보다 뭐 부자시겠지만 아이고.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 재산하고는 상관없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예, 거예요. 그럼요. 제가 부자면 옆에 여기 앉아 있죠, 여기 앉아 있는데. 예, 알겠습니다. 우리 이 수많은 뭐 거의 몇백만 개미 투자자들이 우리 슈퍼개미까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부자로 갈 수 있는 뭐 전략을 조금만 요약을 해주신다면은 저는 그냥 책을 좀 많이 읽고 발품을 많이 팔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넘쳐나는 정보들을 또 많이 찾아다니시는 분들이 더 빨리 성공한다고 아. 생각합니다. 슈퍼리치가 되는 방법은 지속 가능해야 돼요. 네. 단기간에 얼마 번 거는 사실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네. 꾸준하게 수익을 내는 거죠. 오래 사는 사람들이 제일 부자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장수해라. 예. 오래 사는 사람들이 몇 번 더 할 수 있으니까. 첫 번째가 논리예요. 네. 내가 뭘 하든지 사람들한테 설명을 할 수가 있어야 되거든요. 논리적이어야 됩니다. 논리로 가지고 자기 철학을 굳힌 다음에 그 정보를 그다음 수집하는 거예요. 목표는 그냥 우상향, 끝까지 우상향 하는 겁니다. 예, 오늘 투자 고우수 두 분의 얘기를 한꺼번에 들을 수 있어서 유독 알찬 정보성 얘기가 많았던 것 같은데 두 분 오늘 출연하신 느낌은 어떠셨나요? 여기 나와서 또 이렇게 말씀 나누고 하다 보니까 배울 점이 참 많은 것 같고 부끄럽지 않을 수 있도록 노력을 더 많이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네, 오늘 유독 부동산 얘기할 때 저를 보고 많이 웃으셔서 예, 아니 농담이고요. 네. 언젠가는 만나겠지 했는데 슈카월드님 한번 뵙고 싶었는데 네. 슈카월드님 뵈러 왔습니다. 뭐 실망하셨다거나 아니요. 지금 뭐 실망할 게 뭐가 있어요? 그냥 한번 뵙고 싶었어요. 뭐 실망할 게 뭐 있어요? 하나금융과 함께하는 슈카의 더 마스터. 오늘은 우리 모두의 꿈이죠. 슈퍼개미 두 분과 함께했는데요. 우리들의 투자에 더욱더 알찬 정보가 됐기를 기원드립니다. 다음 시간에도 투자의 지혜를 찾아 여러분들을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그런 더 마스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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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주목해야 할 주식시장은 미국일까요? 중국일까요? 중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이 고점 아니냐.
단기적으로 급등하고 상승한 건 맞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자의 기회들은 보인다. 나스닥을 투자를 해라. 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올해는 저는 15,000포인트는 돌파한다. 솔직한 심정은 2만 포인트도 갈 수 있을 것 같다. 아니 일단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15,000이고요. 일단 15,000인가요? 네. 그래도 미국은 좀 많이 성장을 했고 중국은 성장을 좀 할 게 많이 남았으니까 달러의 위상은 아마 적어도 앞으로 50년, 길게는 100년도 간다. 위안화를 들고 있어야 될까요? 달러를 들고 있어야 될까요? 재결도로 가네요. 달러와 위안화 간에는 약간의 상관관계가 좀 있기 네. 때문에 위안화에 대한 포지션을 가져가는 것도 필요하다. 시장을 전체 인덱스에 대한 어떤 저희가 돌리는 모델을 돌렸어요. S&P 500보다 뭐 나스닥 전체보다 러셀 2000 상승률이 40%가 나와요. 오. 중국 주식 시장에서는 중소형 개별주를 투자하면 안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메가 트렌드에 해당하는 환경, 바이오하고 헬스케어입니다. 저는 지금 미국을 80%, 중국을 10%, 한국 주식 없습니다. 전 너무 작다고 말씀드린 건데 아예 없으시다.